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시장이 소폭 상승했지만 어제와 같은 시장이에요. 반도체하고 폐기물 관련주,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만 움직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 얘기는 어제하고 같기 때문에 별 할 내용도 없고요,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만 시황은 좀 코멘트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 코스닥 종목 중에 전자결제주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나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천이 아니고요, 그냥 소개입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분석한 내용, 그걸 여러분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소개하는 차원이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도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고 떨어져도 여러분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전자결제주, 핀테크 관련주도 되고요,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나를 분석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두 종목이 거의 비슷한 데가 있고요,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비슷하다고 그러면 둘 다 전자결제주고요, 덩치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소외된 종목인데요, 내실 있는 종목인데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 두 종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전자결제 관련주죠. 다 아실 거예요. 자, 먼저 제가 항상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포하고 PBR은 꼭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봐야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니까요. 자, 퍼는 14.66, PBR은 1.02. 자,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기술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으로 배당도 꽤 많이 줍니다. 모빌리언스 시총은 2171억 정도 하고요. 다만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그렇게 성장성이 높지가 않아요. 이 결제 산업이 그렇게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이 파란 막대기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작년도는 좀 줄었지만 큰 변동이 없어요. 물론 2014년도에 조금 늘었지만, 그러니까 성장성은 그래도 많이 둔화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다날도요, 퍼는 15.16, PBR 1.09, 둘이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요, 시총도 한 1830억,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사업 영위하는 게 비슷하니까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보시면요, 그래도 조금 매출액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아주 형편없죠. 제로잖아요. 2017년도면 조금 증가했고요. 자, 2018년도 거는 HTS이 안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요, 모빌리언스가 다날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우수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퍼나 PBR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 둘이 최근에 활동 영역 한번 살펴보면요, 다날은 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비밀번호 결제 서비스 출시, 300만 달러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의제페이 서비스 제공, 특허 등록, 특허 경영 대상, 은상 수상, 이게 최근 활동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좀 역동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날이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다. 자, 대신 모빌리언스를 보면요, 교환사채 발행, 대표이사 변경, 지분 양도, 종속회사 편입, 대표이사 변경. 자, 이 내용이 회사가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한 이 활동이 아니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날은 뭔가 역동적이다, 여기는 뭔가 정체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가하고 이제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액도 두 기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1000억대에서 1700억, 다날도 1000억대에서 1700억,
둘이 짠 것처럼 비슷해요. 영업이익은 훨씬 좋죠. 모빌리언스가 200억대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작년까지 250억씩. 그러니까 아주 탄탄하죠. 270억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아까 시가총액이 2100억밖에 안 하니까 다날은 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만 이제 2017년도 거예요. 왜냐하면 HTS가 아직 2018년도 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178억 정도 했고요. 자, 그래서요, 비교해보면 역시 재무적으로는 모빌리언스가 우수합니다. 다날은 최근에만 실적이 그래도 증가했고요. 작년도 것은 제가 그래서요, 찾아봤는데요. 자, 2018년도에 HTS 안 나왔지만 모빌리언스는 2037억을 했고요. 221억 원을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급감했어요. 요게 좀 주가 하락의 원인 같아요. 대손상각을 많이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못 갚아서 그걸 상각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다날은요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매출은 2100억 마찬가지로 여기도 순이익은 이건 영업이익이에요. 여기는 221억이었고요 90억밖에 못했어요. 다날은 왜 못했나 했더니 신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역동적이라고 했죠. 이런 쪽에 돈을 쓰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회사가 발전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이건 뭐냐고요. 이건 대손상각은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매출은 사상 최대다. 자, 여러분도 둘이 특징을 다 아시겠죠? 좋은 회사예요. 모빌리언스 다날보다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요. 역동적이지가 못해요. 움직임은요. 아까 최근 활동도 그렇고요. 자, 부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채를 왜 보냐면요.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112%. 그렇게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구삭기업은. 자, 다날도요. 157%. 다날은요. 좀 높죠. 부채 비율이. 왜 높냐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날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었어요. 뭐 최근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규 투자도 하고요. 하여튼 뭐 둘 다 다날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자, 최근 기술적 분석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게요 모빌리언스인데요. 모빌리언스는 제가 핀테크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굉장히 내가 줄을 거놨는데요. 지지선이다. 아주 강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웬만한 악재로는 이 가격을 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내용엔 유효합니다. 자, 이 가격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그때 지지 가격입니다. 7,000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 정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저는 뭐 이런 주식을 손절하라 그런 말씀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은 좀 해야 될 주식이 있고요. 안 해도 버티면 될 주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날은요. 다날도 제가 좀 그 지지선을 좀 해놨는데요. 이제 많이 빠지네. 한 이 정도 선이 1차 지지선이다. 마찬가지로 다날도 여기가 뚫렸다고 그래서 지지선은요 의미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 해도 굳이 손절매까지 할 필요 있느냐.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 이거 뭐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는요 금방 좋은 호재가 있으면 만회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주봉상 위치만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21,000원에서 지금 7,000원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꽤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이건 뭐 주봉상 위치만 보겠습니다. 자, 다날도요. 다날은 좀 덜 빠졌지만 그래도 같은 기간에 보면 6,000원에서 3,000원 한 반 정도 빠졌어요. 빠진 건 모빌리언스가 좀 더 빠졌네요. 근데 둘 다 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주봉상 거래량도 그렇고요. 자, 그냥 위치만 확인하십시오. 이건 뭐 거의 밑바닥까지 온 종목이니까 뭐 여기서 20주선 뚫렸다 해서 손절해라 그런 말씀은 드리기 싫습니다. 자, 그러면요 둘 다 결제시장,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플랫폼도 있지만요 결제시장으로 보고요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모바일 쇼핑도 그렇고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매년 한 20% 정도 성장하고요. 뭐 주문형 웹 통한 신규 비즈니스 증가, 그 다음에 해외 직구, 역직구 증가,
그래갖고 2022년까지 뭐 229조까지 이제 결제 시장이 커진다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커져요. 보면 한번 온라인 통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결제 시장 자체로는. 그러니까 매출액은 어쨌거나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 기본적인 점유율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 결제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제조업처럼 몇십 개 업체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들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과점시장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험 요인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편 결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들,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이버페이, 카카오, 뭐 신한 FA 판도 있고요. 이게 간편 결제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존의 피지 업체들이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제로페이도 있고요. 소상공인 우회한다고 이러면 이제 수익성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하면. 자,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시면요, 자, 네이버페이가 제일 크더라고요. 삼성페이보다도 크고, 그 다음 카카오페이, 이 세 개가 이제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이에요, 메이저. 자, 이런 세 개 업체가 있고요.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늘어나는 간편결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간편결제가. 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료, 뭐 그냥 참고로,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루 결제액이에요. 그냥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카드사나 대형 쇼핑몰인데요, 자체 또 피지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생기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피지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 이건 한참 망했습니다. 박원순이 추진하는 건데요. 자, 망했어요. 왜냐면 참여업체가 없어요. 자, 아까 메이저가 이거 3개라고 그랬죠? 전부 참여 안 해요. 얘들만 하고 있어요. 이 뭐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참여율이. 그래서 거의 망했다고 보면 돼요.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했지만 별로 참여를 안 해서 제로페이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편결제가 나오면 벤이나 피지가 망할 것이냐,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모두가 쓰면 벤이나 피지가 망할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자, 앱투앱 결제, 그러니까 계좌 간 직접 송금 방식이 아닌 이상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벤사, 피지사를 거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듯 KG 모빌리언스하고요, 다날은요, 아주 같으면서도 틀립니다.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참 안정적이에요. 다날은 참 역동적이에요. 뉴스에서 봐도 역동적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저평가죠. 영업이익도 250억씩 내고요. 자, 동종업종 대비도 저평가. 그렇죠. 같은 결제업체를 봐도 저평가. 그리고 향후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로 사업의 영역을 뭐 99%가 결제로 매출액의 99%를 차지하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KG 이니시스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KG 이니시스가 대지주인데요, KG 모빌리언스에. 이 이니시스라는 회사의 회장이 곽재선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부터 인수합병에 아주 이굴이 난 사람이고, 한때는 택배업을 인수해서 회사가 위기에 간 적도 있어요. 그게 대주주 리스크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택배, 최근엔 동부제철, 과거에 뭐 KFC, 굉장히 많이 인수합병을 해서 커온 회사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최근에 동부제철, 이 엄청난 부실기업을 인수한다고 참여했어요. 사모펀드하고 KG그룹이. 자, 대면요, 큰 악재입니다. 물론 얘가 직접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룹에서 모회사가 인수하면요, 타격을 입습니다. 어쨌거나요. 인수합병 잘못해서 망한 회사가 대표적인 데가 웅진그룹. 옛날에 극동건설 인수하면서
망해서 웅진코에 팔고 최근에 비싸게 사왔습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두 번째로 금호산업의 박삼구 회장. 대우건설을 주당 3만원 넘게 주고 사가지고 금호그룹이 통째로 날아갈 뻔 맞습니다. 재무적 투자가들한테 주식을 3만원에 사주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M&A를 잘못하면요, 망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펜텍 얘기도 했었잖아요. 솔리드 하면서. 자, 그런데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자, 그런데요, 꼭 참여하는 이 대표이사 회장의 기질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사들인다는 게 그의 인수합병의 원칙이다. 이 얘기는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M&A 참여하겠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대표이사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왜냐하면 물론 성공하면 회사 측에서 좋지만 실패할 때는 그룹 전체가 폭삭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몇 번 인수합병 성공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등치보다 훨씬 큰 동부제철 같은 걸 함부로 인수한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과거에 한번 보시면요, KT ETS 제가 폐기물 할 때 설명했죠. 뭐 옐로우캡, 제로인, 이니시스, 뭐 웅진 패스원 전부 M&A 해갖고 성공했어요. 맞들린 건데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참 안정적인데 요게 하나 걸립니다. 이 대주주 리스크. 단알은 역동적이라고 그랬죠. 자,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 기업은 최근에 기술력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을 선언했고요. 간편결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비전 선포도 했어요. 참 역동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얼마 전에 했죠.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발표. 이런 게 좋은 기업이에요. 자꾸 새로운 거 추진하는 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부채가 높다고 그랬는데 전환사채 이런 거 발행했어요. 근데요,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저 보세요. 이자율이 0원이에요. 만기 이자율도 1%예요. 전환가액도 지금 주가 대비 이제 좀 조정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주가 대비 워낙 뭐 이 정도 전환가액이면 뭐 그 당시는 4,000원 넘었으니까 이렇게 발행을 했을 건데 회사가 거의 공짜로 자본 조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사업을 하려고 발행한 거니까 요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전환 물량이 나중에 있을 수 있지만 전환가액도 지금 높잖아요. 현재는 3,725원. 2023년까지 거의 공짜로 돈 빌려 쓰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단알은 참 이렇게 비전 선포식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뉴스도 봐도요, 가상통화 콘텐츠 사업 강화해갖고 플랫폼 기업 도약 뭐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단알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카드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고, 삼성페이하고도 제휴하고 있고, 카카오하고 뱅크월렛, 바코드 결제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요, 어느 기업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저평가되어 있고 나름대로 코스닥에서는 가치가 있으면서 성장성도 약간 있는데 너무 최근에 시장의 관심 밖에 벗어난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또 정부에서 최근에 또 뭐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핀테크 기업들이 또 좀 움직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종목 얘기하기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얘기 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면 추천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핀테크 관련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가이드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책임하에 비중 조절하시고 사시면 그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종목 두 종목 비교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